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이제 시작이 된다면 자기가 볼 때 그 4차 산업혁명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선생님 특히나 KBS 우리 PD님 만나보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예능 쪽으로. 공익 예능. 이건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 KBS는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예능도 공공성이 있어요. 공익성이 있어야 돼. 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사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능 PD가 만드는 그런 공익 프로그램하고 예. 다큐 쪽이나 교양 프로를 만드는 쪽에 있었던 PD가 만드는 공익 프로그램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공익 프로그램 중에 그 예능적인 요소를 넣어서 성공한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예능 PD들이 만든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떤 공익적인 얘기를 자기한테 전달한다고 느끼면 싫어해. 맞아. 저거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네. 맞아. 그런데 예능 PD들은 딱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 가르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목적이. 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앞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재미있다는 걸 앞에 내세워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부수적으로 쫓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능 PD들의 사고방식은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다큐나 교양 쪽에 있는 PD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전달하는 게 1번이에요. 근데 이거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시청자들이 볼 때는 저게 1번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메시지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예능 PD들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시청자들이 볼 때는 왜 나한테 저걸 강요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그런 공익적인 메시지를 자꾸 예능적인 포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뭐 그런 이유. 이런 예가 영역이 혼동된다는 게 이러한 그렇죠. 예군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조금 영역을 좀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질문하기 전에 제가 습관은 반드시 실천할 때 만들어집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 첫 장에 쓰셨어요. 이거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 결국엔 콘텐츠라고 하는 책은 처음에 이 책을 내게 된 그 기획 의도 자체는 저희 출판사를 하는 이분이 사실 원래는 굉장히 큰 출판사에 계시다가 본인이 혼자 1인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출판사 이름도 재밌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 그래서 습관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자기는 책을 계속 이제 시리즈로 내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얘기한 게 그동안 제가 컨텐츠를 만들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려면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에는 항상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그 반복적으로 하는 습관적인 행동에서 새로운 뭔가 그게 몸에 익으면서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라는 건데요. 그럼 사실은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 글을 딱 쓴다고 할 때 글 쓰는 거를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줄 이렇게 써야 되겠어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글을 잘 쓰는 편은 사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글을 써야겠다고 딱 생각을 하고 블로그에다가 최소 몇 줄씩이라도 무조건 쓰려고 했었어요. 저 자신하고 약속을 사실은 막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 친한 제 어떤 분하고 우연히 얘기를 하다가 그분하고도 글 쓰는 거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야, 우리가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일주일에 하나씩 최소 그 A4 하나 정도 길이로 글을 쓰자.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그걸 지켰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습관이자 실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어서 그걸로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중요한 게 내가 생각하는 걸 머릿속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하시는 거고, 실제로 그게 처음에 할 때는 별거 아닌데 한 1년, 2년 쌓이다가 제가 굉장히 그냥 놀랍고 그 세월의 시간의 힘이라는 걸 딱 느꼈을 때가 제일 처음에 IT에 제가 한번 관심을 가졌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때 처음에 관심을 가질 때는 그냥 IT가 앞으로 방송 쪽하고 결합이 돼서 되게 의미 있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잘 모르겠는데 전자신문하고 디지털 타임즈하고 그때 그 관련된 그런 IT 쪽에 신문이 있었어요. 그거를 매일 회사 그 도서실이 있었거든요. 도서관이. 점심시간에 밥 먹고 거기 가서 그거를 매일 읽었어요. 제가. 모든 기사를 다. 근데 거기 가서 처음 읽을 때는 이게 용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거기 있는 말들을 제가 다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제가 5년이 지나고 거의 10년쯤 됐을 때는 IT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가 책까지 되더라고요. 쓰실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저는 제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을 실천으로 옮기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나중에 정말 자연스러운 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제는 IT 관련된 쪽 가서 전문가분들하고 제가 예능 PD인데 IT 쪽에 있는 데 가서 막 뭐 메타버스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그러면 처음엔 그분들이 좀 놀라죠. 저 사람이 뭐 하는 거야, 진짜? 베이스가 뭔데? 근데 보니까 막 예능 프로그램 하고 있고 연예인들하고 일하는데 희한하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 해주세요. 사실 저랑 만나면 특이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그런 뭔가 습관을 만들어서 오랜 시간 실천한 게 쌓여진 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글과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선생님께서 여기다 적어주신 실천, 그러니까 직접 나는 무언가를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여러분들께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거는 직접 우리 고 선생님도 매일 하루에 3줄이라도 블로그에 쓰셨듯이 일주일에 A4 용지 한 장 쓰셨듯이 그것이 영상이든 무엇이든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이 여러분들의 길인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선생님 이제부터는 좀 미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여쭙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 뭐 스마트 TV 혁명, 인공지능 이쪽 다 다루셨으니까 컨텐츠 이거 우리 롯데말 친구들이 이쪽 영역 진출해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컨텐츠 쪽에 일을 하지만 최근에 어떤 분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분 얘기가 내가 그냥 그동안 컨텐츠를 하면서 그냥 이게 가슴으로만 그냥 느끼던 건데 뭔가 정리를 좀 해주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셨냐면 요즘 막 4차 산업혁명 막 떠드는데 자기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이 실제로 올지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이제 시작이 된다면 자기가 볼 때 그 4차 산업혁명은 컨텐츠 혁명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그 말에 딱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 요즘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게 이제는 모든 분야에 다 스며든 그 기반적인 그 요소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사실은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일례로 얼마 전서부터 쇼핑을 하는 곳에서 컨텐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건 파는데. 사실 물론 이제 그 홈쇼핑 뭐 채널이나 이런 데서는 팔기 위해서 이게 뭐 어디가 좋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그렇게 뭐 대놓고 뭐 물건을 사세요 이런 거를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그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사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이미지를 뭔가 만드는 컨텐츠를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제품을 파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문화를 만드는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그러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든지 간에 그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게 애플인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회사들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그런 애플이나 이렇게 앞서가는 회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만약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막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는 컨텐츠 혁명이 될 거다라는 말을 저는 이제는 모든 분야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는 컨텐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그러면 너는 그 물건을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물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네가 생각하는 너의 철학이나 문화를 이해해서 네 제품을 그냥 단순히 뭐 이거 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나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어 라고 하게끔 받아들이게 해줘야 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세상이다 라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올린 그런 이제 회사가 있는데 펠로톤이라는 그 회사는 그 헬스 자전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코로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서 주식이 뭐 엄청나게 오르면서 그 소셜 기능해가지고 TV랑 연결해서 친구랑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의 CEO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자전거 파는 회사 아니다. 우리는 컨텐츠를 파는 회사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모니터에 보여지는 그 컨텐츠를 정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정말 고퀄리티로 만들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와 이거 방송사에서 거의 CF처럼 만드니까 그 컨텐츠를 물론 최근에 그 회사 주가가 좀 떨어지고 뭐 약간 우여곡절이 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제품을 단순히 그러는 시대에서 문화를 만드는 시대, 컨텐츠를 만드는 시대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중간에서 쇼핑몰을 하는 회사들도 이제는 다 사실은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방송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진출하고 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을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